안녕하세요. 참푸도나무병원 이동엽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척추의 어떤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질환 중에서 정말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시술과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척추신경외과 의사죠.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뇌를 수술하는 분이 있고 척추를 수술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뇌 수술은 이제 하지 못하고요. 척추 수술은 목이나 등, 허리 쪽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5% 정도만 있는 거고요. 95% 환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척추 질환이 치료가 되고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척추 치료를 단기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치료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보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병원에 와서 큰 치료 안 해도 경미하거나 초기 단계의 척추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약간 통증이 있어서 약간 참을만 한 정도,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 변형이나 찢어짐 이런 건 없는 거죠. 따라서 치료 방법은 휴식,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재활 치료, 그 다음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담배를 피신다든지, 수면을 못 취하고 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예요. 이런 단계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정도의 척추 질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2단계가 되면 전문가들을 만나야 돼요. 이때는 1단계의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대개는 한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증상이.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이면 직장에 못 나가고, 또는 운전이 안 된다든지, 걸음걸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집에만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2단계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는 사실 좀 약간은 척추의 특정 구조에 문제가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술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대개는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술, 염증 주사, 또는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유착 박리술,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로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걸 싸잡아서 비수술적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지 않고 이제 더 심하게 되는 경우 3단계인데, 보존적이거나 또는 비수술적 치료로 한두 달, 몇 달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또는 급격하게 신경이 손상되면서 마비나 근력이 떨어지고 보행이 안 되고 성기능 장애라든지 배뇨 장애가 생기면서 신경이 급속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한 척추가 깨진다든지 심하게 터져서 완전히 구조가 변형이 와서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 수술도 현미경, 내시경, 유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또는 나사목 고정술, 척추체 성형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비수술적,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주사겠죠. 이제 영어로는 블럭한다, nerve block.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신경 차단한다라고 하는데, 신경 주변에 눌린다든지 염증이 생긴 것을 개선시키는 신경 주사를 통칭해서 신경 차단이라고도 하는데, 대개는 염증 주사예요. 그러니까 신경 주변에 염증을 씻어낸다. 그래서 보통 너무 아프니까 아픈 통증을 차단하기 위한 신경 염증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통적으로 신경 차단 주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환자들이 듣기에는 무서운 용어 같아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신경 주사들이 이렇게 신경 나오는 마디마디마다 치료할 수가 있고, 이렇게 주사로 안 되는 경우에는 꼬리뼈를 이용해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얇은 카테터 1.7mm, 1.5mm 또는 3mm, 2.5mm, 그래서 직접 그 부분에 카테터가 찾아 올라가서, 즉 신경 차단술은 빌딩에 불이 났어요. 3층에다가 이렇게 바가지로 가서 물 붓는 이렇게 겉에서 그런 정도고, 신경 성형술이나 또는 뒤에 말씀드린 신경
풍선 확장술은 호수를 가지고 소방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3층까지. 그래서 그 불이 난 곳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죠. 즉 조금 더 병변에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인데, 신경성형술은 화학적으로 물만 뿌리는 거고, 풍선 확장술은 3층에 올라갔는데 이게 벽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벽을 헐고 물을 뿌려야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풍선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녹인다든지 분리를 시키고 유착 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꺼버리는, 그러니까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전혀 다른 또 치료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데, 허리 디스크는 제 손바닥 반 정도만 하거든요. 그리고 목 디스크는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이게 밀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디스크라는 게 말랑말랑한 촉촉 오징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주파는 고주파 열을 이용한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주는 치료예요. 즉 촉촉 오징어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겉으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들을 디스크 내부로 고주파 팁을 넣어서 고주파 열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디스크 내부에 찢어져 있다든지 균열이 가 있는 또는 터져 나와 있는 거를 힐링을 시키는 방법인데, 목이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목이 디스크가 작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넓고 또 딱딱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터지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적응증 찾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도 대표적인 비술적 치료 방법에 들어가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1번 계속 반복된 치료를 했는데도 미미한 경우, 즉 신경 차단술을 신경주사 이런 것들을 막 한 10번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10번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스테로이드 노출이 되고 몸이 더 안 좋고 막 이렇게 부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쿠싱 증후군도 걸리고 아주 그 몸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 당뇨도 생기고. 따라서 반복된 치료를 너무 많이 했는데 효과는 없다, 점점 나빠진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가 오는 거죠. 기능적으로 약한데 걸음이 안 되죠. 보행장애 또는 다리가 가늘어져서 왼쪽 근육은 정상인데 오른쪽이 팔처럼 막 가늘어져 있는, 소아마비 환자들처럼 그렇게 근위축 또는 마비,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경우,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배뇨장애, 소변이 안 나오고, 또는 배변장애, 또는 급속한 성기능장애, 이런 마미총증후군의 증상가 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든지 깨져가지고 신경이 너무 압박됐다든지 신경이 손상이 돼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1, 2, 3번에 해당된다면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골극이 다 노출이 되고, 이 척추 사람 등이에요. 세수대야처럼 크게 열어놓고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근육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척추 치료를 미세 침습으로 합니다. 미세 침습. 침습이 뭐냐? 침습이 이렇게 막 벌리는 거, 주변 다 망가뜨리는 거, 이걸 침습적이다 그러고, 미세 침습, 거의 손상이 없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 침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현미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할 필요 없고 주변 조직 손상이 없어요. 구멍 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하고 절개를 10cm가 아니고 30cm도 절개를 하죠. 그러니까 출혈이 많고 수혈을 많이 하게 되고 통증도 많고 감염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세 침습은 대개는 전신 마취하지 않고 구멍이나 아주 작은 절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는 2cm 미만이죠. 그래서 주변 조직 손상이 없고 당연히 통증이나 출혈 또는 감염의 우려가 적다는 겁니다. 내시경하고 현미경하고 다음날 막 걸어 다녀요,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 연계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요. 왜 재활 치료가 중요하냐 하면은